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 바로 방송에 계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운 주최자이신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공동 주최자이신 국민의힘 대구 달서 부평 김용판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대출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덕흠 의원님하고 양근우 의원님. 박덕흠 의원님 자리하셨어요. 양금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이주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병수 의원님. 서병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흥교 소방청장님 오셨습니다. 김윤식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조용선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보통 주최 측에서 하고 축사를 하는데 2시부터 본회의가 있다고 먼저 하고 빨리 가랍니다. 저희들 국회에 조금 있다 보니까 토론회 세미나 제목만 봐도 이 세미나는 주제도 좋고 알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오늘도 딱 보니까 꼭 필요한 이게 왜 지금 하지 않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의적절하고 좋은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 보도 같은 거 통해 보면 큰 대형 화재 같은 거 났을 때 소방 전문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오늘 이제 이 좋은 토론회를 통해서 소방시설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를 우리 박대수, 김용판 의원님이 오신 끝에 이런 토론회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 건축물이 복잡하고 고층화되고 또 화재나 안전사고 등 각종 재난의 양상도 훨씬 복잡다단해지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관심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계와 시공, 감리 등을 통해서 다양한 위험 요인과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국내 소방 관련 교육기관이 소방 공무원을 배출하기 위한 소방 행정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소방시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소방산업의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 지정에 필요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소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재난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두 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꼭 지정의 결과가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향이 작년에 산불이 크게 2번이나 나서 완전히 살림이 황폐화됐는데 아는 분들이 어떻게 소방 헬기가 갖다 물을 부으면서 저렇게 정확하게 조준을 못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누군가가 특전사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소방 헬기를 타고 물을 좀 조준해서 보면 안 되냐 하는 건의까지 받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문제점도 많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익하고 성과 있는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박대수 의원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저 앞에 계신 우리 허병수 의원님, 양궁 의원님, 박덕금 의원님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소방시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장으로서 토론을 이끌어 주실 최돈묵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실 강윤진 교수님, 이창우 교수님, 그리고 토론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용노동부 소방청 관계자분들과 한국소방시설협회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 경기 전물류센터 화재 등과 같은 대형 화재 및 재난은 끊이지 않고 있어 화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에 따라 인명피해는 2.7배, 재산피해는 151배 더 커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 및 인프라는 다른 공사업종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더 큰 문제는 소방시설 시공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 안전식용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업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부재를 해결하여 시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소방시설업의 문제점과 쟁점, 향후 보완 방안 등에 관해 소방산업체, 학계, 정부 등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소방산업이 강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 제기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환영사 중에 행안위 조은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금 엄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최자이신 김용판 의원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대구 달서병 김용판 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토론회 주최 공동 주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박기수 의원이 다 부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전반기에도 행정안전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때 직접 소방도 소위 담당을 했습니다. 많은 발전이 왔지만 그래도 국민 안전, 정말 재해를 예방하고 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이 안전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소방 관련해서는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제에 소방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이 정책 토론회는 결국은 훌륭한 인재 양성에 대한 이 말은 딴말로 하면 소방산업 발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 안전도 담보하는 분말의 토끼를 잡는 데 큰 의미 있는 토론을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청장 비롯한 많은 분들 나와주신 것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행정안전위원회로서 아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끝까지 마음을 함께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시작 전에 오늘 박성민 의원님, 윤두현 의원님, 윤창현 의원님, 정동만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한무경 의원님께서도 다녀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우리 박대수 의원님, 우리 행안위의 김용판 의원님께서
소방시설 전문 인력 양성 정책 토론회 이렇게 시적절하게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존경하는 우리 오선의 서병수 우리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 박덕흠 우리 의원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 양금희 대변인님 또 엄태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렇게 이 행사가 정말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영교 소방청장님 또 김원식 우리 소방시설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참으로 열악한 가운데 우리 소방을 지켜주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참 소방과의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어림잡아 20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소방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 어려웠던 우리 소방공사 분리 도급 의무화 법안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 이런 부분을 제가 발의하면서 더 깊은 인연을 쌓았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열린 소방 안전 국제 박람회를 보면서 더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의 소방 부분이 이 정도 됐구나. 이제 세계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소방이 이제 정말 그 위용을 과시할 정도가 됐다. 이런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금명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조은희 의원님, 우리 행안위에 정말 열심히 지금 싸워주고 계시고 내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조은희 의원님, 또 이달곤 우리 전 장관님, 지금 진짜 연무 역강한 우리 의원님, 또 부작은 우리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구미에 의원님께 계속 이렇게 지금 축하를 해주고 계신데 저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박대수 의원님과 김용판 의원님 두 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오늘 소방시설 전문 인력 양성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고견을 입법으로 또 예산으로 해소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거듭 축하의 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그 위원장님 축사 중에 이달곤 의원님, 부작은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방청장 이은교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우리나라 소방산업 발전에 한 획을 그을 소방시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소방과 국민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박대수 의원님과 김용판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토론회에 참여하셔서 길러주신 주영훈 원내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출 의원님, 박덕흠 의원님, 엄태영 의원님, 서병수 의원님, 양금희 의원님, 부작은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박정일 과장님을 비롯한 김은식 한소방시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기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청은 소방산업 진흥과 함께 K소방 창출 목표로 다양한 정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소방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산업체는 많은 부인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소방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국회 관련 중앙부처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방청은 토론을 통해 도출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소방산업 발전과 국민안전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식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김은식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늘 토론에 개최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박대수 의원님 또 김용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정 활동이 정말 바쁘신데도 아까 잠시 오셨다가 가신 우리 조영 국민의 원내대표님과 또 여기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 또 특히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큰 공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님 지금 같이 자리를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서병수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박덕품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이달곤 의원님, 구정은 의원님께 또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도 보니까 우리 국민회의에서 우리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아까도 오셨다 가시고 또 지금도 들어오시고 계시던 거 보니까 저희 소방이 앞으로 중요하다. 또 이 소방을 갖고 우리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직접 참석은 못하셨으나 축사를 보내주신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외에 같이 참석해 주신 소방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님과 단체장님을 비롯한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이 급변하는 초고층 광역화 등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소방실은 초기 단계 시 화재를 가장 먼저 감지하여 통보하고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20일 20여 년 소방인 모두의 영원인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실식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큰 길을 열었습니다. 저희 소방산업계의 현주소를 보면은 인구 절벽과 고령화로 인하여 갈수록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체 즉시 유입이 가능한 소방기술 인력 육성과 개인 및 사업체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는 소방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민안전이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오늘 토론회가 소방분야의 전문 인력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안전 확보라는 소방공사 분리발주의 취지에 발맞춰 소방산업 발전의 기회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도 사령사를 보내오셨는데 일정상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대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하셨습니다. 지금 전주혜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그럼 이제 바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토론회의 좌장, 발제자, 지정 토론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시는 가천대학교 최동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대림대학교 강윤진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규알 전 신한강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최영 소방방재신문 기자님 모셨습니다. 박종일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장님 모셨습니다. 박진수 소방청 소방산업과장님 모셨습니다. 좀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방산업은 단순한 산업 하나의 영역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소중한 산업이다. 생명과 관계가 있다. 또 헌법에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소방기본법에도 보면 아마 6조가 들을 겁니다. 그 소방청장은 소방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거기에 포함해야 될 내용 중에는 소방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 토론회가 사실은 좀 일찍 열려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앞에 행사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은 맨 먼저 강인재 교수님께서 1주제를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이창호 교수님이 2주제를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손기환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진수 산업과장님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사항은 마지막에 질문자께서 본인의 소속과 전함을 밝힌 다음에 토론자 또는 발표자 중에 질문을 받을 분을 지정해서 질문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기에 발표 준비하신 분이나 토론에 참여하신 분이나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오신 소방 분야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같이 이 자리를 빛내자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강인재 교수 부탁드립니다.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민입니다. 제가 가져갈 안건은요, 소방산업의 국가적 중요성과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결론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우리 현대 건물은 예형화, 정문화, 호흡화되고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소방산업의 발전과 전문성 및 기술력 향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소방시설 공사 분리도급 법제화로 인해서 업체 및 종사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등 외형적 성장과 신기술, 신공급 등 기술적 성장도 병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문적 체계적 교육훈련 제도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 소방산업의 전문성 향상 및 발전을 위해 국가적 측면에서 적극적 지원 체제가 확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발표에서는 소방산업의 중요성 및 현황을 검토하고 국가기관 전략산업 선정을 중심으로 소방산업의 국가적인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소방의 정의 검토, 이 소방이라는 것과 소방산업 이런 것들은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헌법상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국가 의무 이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국회의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국가에서 소방산업에 관계되는 관심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가의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소방 산업에 종사하는 수와 회사가 수없이도 많지만 국가 기관 산업으로 아직 지정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국가 여유는 최근 발생하는 대형 화재 및 재난 등으로 보아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및 첨단 소방기술 필요성이 증대되고 인적 자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도 우수한 소방인력 양성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산업분야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우수한 소방 기술 인력 양성 및 기술력 향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안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작동을 했을 경우 인명피해는 건당 0.09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작동했을 때는 0.25 비율로 약 2.7배의 인명피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 피해하고 비교하고 한번 해보면 정상으로 작동한 경우에는 약 2,17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 생기지만 미작동했을 때는 약 32억 9천만 원, 건당 엄청난 피해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1배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미작동하는지에 따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산업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소방시설의 품질 시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숨을 쉬기 어렵네요. 자,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현황을 설명드리면요. 34개 직종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 34개 직종에도 아직 소방산업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과 같은 타 공무원 국기 직종에 선정되어 교육을 국비 전액을 받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방 분야는 소방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장 업무의 부적응과 이직, 이탈 발생으로 기술 축적이 불가하고 전문성 결여, 교육 부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소방산업 외형적으로 큰 규모고 종사자도 상당히 많지만 영업이익이 5천만 원 이하의 기업체가 표에서 보시다시피 64.4%입니다. 그래서 소방산업이 아주 영세하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과 같은 타 공정은 지금 아까 마치 국기 직종에 선정되어 있고요. 요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60여 년간 건축업과 일괄 발주되어 하도업체로 전락할 열악한 환경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급이 법제화되면서 조금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 영세한 업종들은 진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업체 상위 한 5% 정도만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소방산업 국기직종 선정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의 개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이라면 앞으로 국기직종이라고 명하겠습니다. 국가기관 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 부족 직종과 산업 현장의 인력 수의 정대에 따라 인력 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 기술, 기능 인력의 양성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국기 직종이라면요, 인력 수요 정대,
인력 양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단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토론회가 잘 진행돼서 이 소방산업도 국기 직종으로 선정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국기 직종 훈련은 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 및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구직자에게 개인의 비용 부담 없는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기 직종 훈련으로 지정이 된다면 기초부터 실무 시설까지 깊이 있는 기술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종 분야의 훈련 실시를 통해서 업체에서 원하는 인력 양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기 직종 선정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소방산업 내부 환경은 소방산업 중 약 85.8%를 구성하는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공사 감리업 이 세 개 직종에서 85.8%를 담당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소방산업 업체수 분석을 보면요. 2019년도에는 9,125개 업체에서 2020년도에는 1,142개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3년간 10% 수준의 성장을 보이는 성장 산업입니다. 종사자 수 또한 2020년에는 약 25%가 증가한 18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도 약 17.3조 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년도 기준에서요. 산업 종사자 특성을 보면요, 65%가 기술직, 기능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업 종사자 특성을 보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0대 이상이 초급 바로 진입하는 연령은 적지만은 특급이나 고급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50대, 60대 이상의 고급 기술자의 비율은 2013년 64.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가 22년에는 76%까지 상승해서 11.7%가 증가함을 보이고 있고요. 30대, 40대의 경우는 특급을 제외하고는 모든 등급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소방산업에 진입해야 소방산업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 직종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방기술사 고급 이상의 기술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고령화도 문제가 있겠지만 신규 진입하는 진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소방안전과가 내년에 116개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소방 인력은 젊은 인력은 우리가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 기술은 사실은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전문 지식 주입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물론 실습 교과목 한 40% 정도는 실습 교과목이 있지만 이론 교육이나 전문 지식을 주입한다면 소방산업에 진입하기 전에 실무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서 진입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소개를 보시면요, 소방산업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는 고령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청년층 인력의 유입 및 양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주장하고 싶고요. 국기 직종 선정을 통해 산업을 더욱 강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현재 소방산업의 중요성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산업의
국기 직종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과거 효율 및 기능 관점의 기술 발전을 극대화해 왔다면 안전과 재해에 대한 예방적 관점으로 기술 발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요구 과제에 맞는 효율적인 소방산업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산업을 국기 직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비 지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재예방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및 소방산업 발전을 이루어야 할 시기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창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가 된 이창호입니다. 저는 오늘 소방시설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나눠드린 토론의 자료와 거의 똑같고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저는 좀 발표를 그냥 편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하지 않고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소방 앞서 우리 전국 소방과 교수협회 회장님께서 내년에는 117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대학이. 지금 현재도 한 1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소방학회에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소방학과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은 지금 한 70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데서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소방 인력들을.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2020년 최초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이제 만들어져서 고등학교가 이제 2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력 배출 현황은 이제 없는 상태고요. 졸업생은 없는 거고요. 대학이라고 하는데 교육의 목표는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바로 실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히도. 예전에는 이제 전문대학들이 그런 기능을 했지만 전문대학이라는 말도 전문이라는 말을 떼버리고 이제 대학도 2년제도 대학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제도 거의 4년제처럼 이론화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라는 과목을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무를 바로 담당한다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모든 전공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전공이 대학에 다 전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산업 현장으로 나가면 또는 기업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그 기업의 문화나 그 분야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교육을 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목표는 이제 거기까지다. 그래서 이제 소방을 좀 더 일할 수 있고 실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까지 우리가 양성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활용해서 실무를 습득하게 하고 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자격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소방시설업의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 배출에는, 인력 양성에는 좀 어떤 체계가 지금 현재 우리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방시설업의 인력 양성 현황하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선정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시설업 문제점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 부분에서 소방시설 인력 채용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설문에 나온 1번은 학력과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2번은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다. 3번은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다. 4번은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호와 맞지 않는다. 5번은 사업장 환경, 그리고 6번은 기타 사항인데요. 이 인력 채용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소방시설업을 저렇게 4개로 분류를 하고 그 4개 업종에서 이제 분류를 해봤더니 결국은 구인자는 학력, 자격,
경력을 갖춘 사람이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게 47.9%고요.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술 인력자겠죠. 인력자들은 소방을 기피하거나 그 다음에 근로 조건이 자기한테 안 맞는다. 결국은 좀 열악합니다. 소방 산업이 그동안 60년 동안 이 분리발주를 하지 못하고 다른 그 업종과 업종과 같이 그 통합발주, 일괄발주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을도 안 되는 정도의 그 위치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을 좀 발전시키고 육성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분리발주가 통과된 것도 불과 이제 뭐 1년 정도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어떤 괴리가 생기고요. 구직자는 41.9%가 소방으로 가고 싶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기술자 재교육 및 이직 문제입니다. 먼저 학력, 자격, 기준 이제 이런 사람이 갖춘 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됐든 대학에서 소방과를 나온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소방과를 나오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됩니다. 물론 소방을 안 나왔더라도 다른 업에 있으면서 종사하면서 소방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방으로 오려고 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럴 때 실무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또 재교육이 필요하고요. 학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타전공자가 소방으로 이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무 교육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가 아직 습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재교육을 해야 되는 이런 그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경력자들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 실무 교육이 부재하고 그리고 결국은 현장에 투입을 하다 보면 소방시설에 부실 시공이 만들어지고요. 그 설비는 되어 있죠. 설비는 되어 있는데 그 설비의 신뢰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신뢰성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조기에 진압을 하겠다라는 그 목적 달성이 안 돼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 안전이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취약해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소방공사 현장 실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다시 타 직종으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또 실무를 하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재교육에 따른 교육 효율성이 낮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교육하는 기관, 아까 시스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임자가 후임자를 가리키는 일이 되는 거죠. 결국은 각계전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선임자의 능력이 뛰어나면 후임자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선임자들의 그 회사에 있는 선임자들의 능력치가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의 능력치도 결국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임자 입장에서도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 가르쳐주면 내 밥그릇이 이제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만 가르쳐주는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 가르쳐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잘났다고 나갑니다. 다른 회사로 또 이직을 해버립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혼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됐는데 그때 가서 이제 또 다른 데로 이직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소방시설업에 있는 그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서는 인력이 계속 부수가 발생을 하고 제대로 된 인력을 뽑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경제적인 이제 시간적인 한계와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업체 사장님들이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 관련 교육기관 현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70개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중앙소방학교에서 각 학교에다가 커리큘럼을, 소방과의 커리큘럼을 보내라라고 해서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지를 가지고 여기는 소방과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얘기합니다. 현재 100개가 넘었지만 70개 정도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기초 이론에 좀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소방 행정학과 이런 쪽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 인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교를 들어오는 친구들의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소방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을 목적으로 하다가 소방 공무원에 되지 않으면, 자기 합격하지 않으면 그건 또 소방을 떠나는 일도 벌어집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고 열심히 4년을 가르쳐놨는데 다른 데 가서 일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이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관련 교육기관 현황을 한번 보면 이제 국가기관 전략산업 훈련하고 이 한국소방시설협회 양성 훈련 교육과정을 좀 비교를 해보면 추진 배경과 목적, 훈련 대상, 훈련 방법, 훈련비 지원 방식, 교육기간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추진 배경과 목적, 훈련 대상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훈련 방법에 있어서 지금 국가기관 전략산업은 지체 훈련이나 혼합 훈련을 좀 해라, 현장 훈련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최근에 양성 기술 교육을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온라인과 집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좀 작습니다. 작고 집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교육 시간에서 35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교육 과정이 진행 중이라 좀 더 다른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3일 교육에 21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훈련비는 지금 국가기관 전략산업 훈련은 전액 무료입니다. 훈련생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소방시설협회는 이게 없기 때문에 개인이 내거나 또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뜩이나 영세한데 이런 교육비까지도 다 내서 그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벌어지는 거죠. 이 외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법정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실무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원격교육으로 4시간 정도 교육의 실효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저도 사이버대학 교수지만 실효성은 좀 떨어집니다.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서 사이버대학의 이 교육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프라인 대학도 코로나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타 업종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국기 직종을 하고 있는 업종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건설 분야, 전기 분야, 정보통신 분야. 사실은 여기는 설계, 시공, 감리라고 하는 부분이 소방하고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에 굉장히 좋은 업종들인데 이런 업종들이 다 지금 현재 건설은 건설기술교육원, 전기 분야는 전기공사 인재개발, 정보통신은 ICT 폴리텍 대학. 물론 밑에 보시면 건설업은 67년부터 전기공사업은 67년부터, 정보통신공사업은 78년부터 이렇게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을 교육기관의 인가를 받았고요. 소방은 최근에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비하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국기 직종과 비교했을 때 같은 설계, 시공, 감리라고 하는 분야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육기관은 현재 사실은 없다. 국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 전략산업 훈련 필요성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선정은 국민평생직업능력대학교 시행령제 10조에서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상황이라든지 훈련 수요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산업체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소방산업 인력 수급 현황에 대한 인식을 한번 봤더니 굉장히 매우 부족하다가 52.4%, 조금 부족하다 35.7%, 결국은 한 거의 77%에 해당하는 게 부족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더니 시공 품질이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공사비가 증가할 것이다. 공사 기간, 생산성, 재해 발생 이런 쪽에 악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그 내용들을 통계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기술자들을 기술 등급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봤는데요. 그리고 소방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소방산업 업종별 필요 인력의 기술 등급들을 봤는데 각각의 업에서 원하는 그런 인력은 첫 번째가 중급기술자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뽑아서 뭔가 핵심적인 일을 맡겨서 그 하나를 다 책임지고 해낼 수 있는 인력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사람이 초급기술자입니다. 세 영역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가 필요하다. 결국은 고급기술자나 초급기술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소방에서 몸을 담고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있다. 결국은 또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소방 기술자들이 현재 많이 고령화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장 기능 인력 채용 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라고 해서 업종별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가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숙련도가 부족해서 설계는 했지만 시고 품질은 보지는 못한다. 품질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시설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결국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국가기관 전략산업 훈련 필요성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세 번째로 중장년층 교육 필요성에 따른 소방산업 국기직종 지정 검토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장년층 교육의 필요성을 한번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입니다.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됩니다. 총부양기라는 것을 한번 보면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수를 얘기합니다. 총부양기가 2017년에 36.7명이었습니다. 2067년이 되면 120.2명으로 현저하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저출산 시대거든요. 청년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은퇴 연령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남성이 72.9세, 그래서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년은 60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남성 그 기준으로 평균 51.4세에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72.9세까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그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좀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재취업을 통해서 노동시장 생산성 제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방의 국기 선정 시 기대효과입니다. 지금 옆에 도표는 NCS 기준 건축 시공과 소방 시공을 비교한 겁니다. 거의 아마 비슷한 NCS 그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그런 요소하고 같고. 그런데 소방은 지금 여기는 건설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전기, 건설, 정보통신 이런 공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유지보수, 유지관리 이런 쪽에서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 태도가 유사한데 이런 그 국가
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취업률이 높은 11개 직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쪽 건축 시공 쪽이나 건축 설계 시공 이런 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소방이 만약에 이런 국기 직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높은 취업률이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그 다음에 소방 공무원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방 공무원은 정년이 60세지만 실질 계급 정년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은 연수에 정년 퇴임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이 또 많은 그 법적인 내용이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전문가지만 현장의 실무에는 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타 공무원들은 그 이후에 퇴직 이후에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는데 소방은 또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무원들을 퇴직 공무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소방 인력으로 양성해서 쓰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소방 기술자 수급 부족으로 인한 현장 기술이나 노하우가 이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인력들이 많이 끊긴 상태에서 노하우 전수가 좀 단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마지막 결론이었는데 내가 결론을 좀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 선정을 통해서 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인력 양성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국기 직종으로 소방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토론 전문 분야의 우리 토론자 분들이 토론이 있겠는데요. 문자가 하나 드리면은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을 잘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우리 소방산업분야에서 다년간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계신 주식회사 신화방제 대표 손기환 대표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게. 교수님들이 정리하시는 게 확실히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여기서 업계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감리업, 설계업, 공사업에서 오신 분?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뭘 얘기하느냐면요. 의원님들 안 계시니까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그냥 깔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계시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목표로 같이 가야 할 얘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하고 까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소방학과 나온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버티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 없습니다. 1회부터 경민대 1회, 경원대 개별도 2회, 3회 애들부터 있었는데 다 갔습니다. 없어요. 아까 우리 이창 교수님 정리 잘 해주셨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놈들 중에 어떤 놈이 많냐? 사회복지학과 나온 애들이 많습니다. 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똥 닦고 해보니까 힘들거든?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공부해갖고 자기들 따갖고 왔어요. 와서 소방해보니까 훨씬 괜찮아. 그 친구들 잘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력이 없다고 하는 게 기술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은 기능공 때문에 이거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회장님 맞죠? 이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기술과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겁니까? 협회가 돈을 받아서 협회를 키우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둘 다 답니다. 둘 다. 자, 이거는 그것도 우리가 함께 발전해가는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 실제 현장에서 소방서에서 61세 정년했어요. 고급 기술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할 일이 없어. 61세 정년하니까 너무 젊어. 현장에 앉아서 고급 기술자라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죽겠어. 정말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소방서에서 불도 끄고 행정을 했는데 소화전화나 결선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몰라. 이래서 교육시켜야 된다. 동의합니다. 왜? 노년에 일하면 즐거워요. 지금 업계에서 오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하는 얘기는 협회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업계 얘기를 덜 듣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이창 교수님 내가 정리한 거 보니까 미사옥으로 표현은 점잖게 하셨지만 잘 분석하셨대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면서 정말 나가야 할 길을 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초래하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여기 계셨는데 그 얘기 못하고 좋은 얘기, 가슴에 닿는 얘기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업계를 다시 한번 쫙 돌아봅시다. 기능공 없어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 들어와서 이 기능교육 우리가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전문대학교 나오고 소방학과 4년제 나온 애들이 일 안 합니다. 이게 현실인데요. 소방서에서 평생 현장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거라도 한번 배워보자. 오히려 하실 것 같아요. 가끔 뉴스에서 아파트 불났는데 벨이 안 울어요. 그럼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나 우리도 속이 뜨끔해. 왜 또 벨이 안 울었을까? 사실은 당연히 벨이 안 울어요. 왜? 82년도에 3,000회배 이상, 5층 이상은 도망가다가 밟혀 죽는 놈이 더 많으니까 발하층하고 직상층에 우선 경부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불나면 어때요? 10층하고 11층만으로 나머지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2월달에 법을 바꿨는데 11층 이하의 건물은 다 울리게 하고 12층 이상은 4개층씩 울리게 하자 이렇게 바꿨죠. 바꿔놓고 보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저 김포공항의 롯데몰 같은 데 가면 거기를 전층을 다 울리게 하면 진짜 밟혀 죽는 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 평면으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개선해 나가면서 기능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원래 준비해왔던 얘기와 전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학교가 뭐 까딱하면 군감민 일체 뭐 옛날부터 잘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말은 맨날 군감민 일체하고요. 잡아돌릴 때는 소방업체만 잡아돌려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우리 배출한 학생들이 가서 업계에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가는 또 남아있게 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회사에 그놈들이 안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한테도 이걸 좀 침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뭐 청장님도 안 계시고 높은 분들 여기 다 갔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보는 계기를 갖자. 이거 만들어서 협회가 돈을 벌어서 우리 김원식 회장님 많은 노력 엄청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는데 협회가 커지기보다 회원사가 커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협회입니다. 회원사는 서석기 참여하는 그 협회가 막 일러. 회원사를 위한 협회가 아니고 협회를 위한 협회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진행할 때 지금 교수님들 협회를 엄청 협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우리 업계도 공사업체, 강리업체, 설계업체 우리 업계도 같이 협조를 하려면 더 많은 청취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토론에 많은 자료 준비해 오신 교수님들 아우 감사하고 들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계 저 밑바닥에 있는 업체들 얘기를 더 들어야 합니다. 협회도 교수님들도 또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소통관? 뭘 소통하는데? 의원님들 와서 사진 찍고 자기들 얼굴 알리고 박수 받고 가고 물론 그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올린 거 잘 통과해 주려고 애쓰시겠죠. 그만하시라니까 제가 좀 더 청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깨끼리 있으니까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 소방의 전문지 중에서 대표적인 소방관제 신문의 최영 기자께서 토론을 해주실 건데 좀 죄송하지만 시간 부탁드릴게요. 커트라인 몇 분이죠? 10분입니다. 10분입니다. 네. 최대한 지켜보겠습니다. 앞에서 너무 이제 강하게 나왔으니까 제가 어디 토론회 나가면은 좀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은 좀 얌전한 고양이가 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제가 장황하게 토론 자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시를 해 놓았지만 결국에 우리 많은 교수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소방에 관련한 인력들이 과연 양성을 하는 개념들이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느냐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느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최근에 아까 시설협회에서 승급교육이 만들어지고 양성교육을 이제 앞으로 수행을 해 나가게 되고 기존의 많은 소방 기술자들 수만 명에 이르는 이 기술자분들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고 또 안전관리자나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정 교육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의존도가 높은 법정 교육의 질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거는 사실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승급교육이나 필수 교육 과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또 우리 소방 기술사님부터 또 기사분들 뭐 이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미수하되 그 능력을 대양시키고 어쨌든 지식들을 함양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인력들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소스들이죠. 이게 교수님들 강조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인력들에 대한 인력 양성 체계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해도 질적인 부분은 차후 문제인 거고요. 그럼 신규 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배려하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계속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이 소방에 관련된 이 직무를 수행하는 많은 엔지니어분들이 소방에 남아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뒤늦게 소방에 관련한 학교를 다니겠다고 학부를 4년을 야간으로 다니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과정 수료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학우들과 친해졌고 이쪽에서 공사부터 설계, 감리 뭐 다양하게 이르는 많은 분들이 제 동기로서도 있었고 선후배로도 계셨어요. 근데 특히 학부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소방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제 주변 사람들이. 뭐 그게 작게는 몇십 명에서 몇백 명에 이르는 인력들이겠지만 근데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전문적인 기술을 배양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거는 뭐 고차원적인 얘기인 거고 사실상 소방에서 본인들이 이런 뭔가의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즉슨 소방학과를 나오고 열심히 학과에서 교육과 실력을 쌓아서 지식을 쌓아서 나오는 인력들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 뭔가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니라 그들이 이 분야에서 먹고 살면서 자기의 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런 환경을 조성을 못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소방시설 공종이라는 게 전문 공사 업종과 유사하게 정보통신이나 전기처럼 분리발주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되고 앞으로의 변화 과정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고요. 또 소방은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필수 과제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인력 양성, 유입의 방안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소방청 분들도 여기 계시죠? 과장님 계시고 저희야 언론인이기 때문에 할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볼 때 이제 소방 분야에 관련된 지능법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항에 인력 양성에 대한 조항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과연 우리 소방에서 뭐 해주나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좀 번외로 얼마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에 관련한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방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재난이라는 분야 중에 한 틀이 소방에 예속돼 있는데 저 진흥법이 통과가 되면 소방에 관련된 진흥 정책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걸 저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들려나왔습니다. 물론 일각에서였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경악을 했어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소방이 절대 십수년 동안 진흥법 만들어놓고 예산 한번 확보를 하지 않고 항목 하나 없이 운영을 해오면서 소방 산업에 관련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주지도 못한 현실 속에서 왜 남의 떡이 그렇게 관심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부터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히려 재난 쪽에 관련한 소방이 예속될지언정 소방 산업의 혜택이 되고 육성을 위한 뭔가 진흥 정책이 그쪽에 파생돼서 나온다면 소방 산업체분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지 그걸 반대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정부나 소방 쪽에 관련한 그 산업의 부분을 소방이라는 중앙정부 부처에서도 되게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이제 노동부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타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는 좀 앞장서는 모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감히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퇴직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 5월에 국회에서 재난안전 특위가 만들어져서 소방에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선정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감면에 대한 전문성 부재 문제에 대해서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교육이 없고 심지어 구급대원이나 일반 소방공무원들의 경력만 있으면 감리의 고급 기술자가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적이 됐었고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방청에 확인을 해보니 올해 4월에 관련된 직무에 대한 범주가 바뀌면서 그런 무차별적인 인정은 이루어지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개정이 돼버리니 문제는 현장에 있는 기술 인력도 굉장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거라고 감히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업체나 감리나 이런 쪽에서는 고급 기술자, 특히 감리 쪽이요. 인력이 부족해지면 심지어 저희 전문지에 있는 언론에도 물어보세요. 혹시 아는 퇴직 공무원분 좀 계세요? 이게 통상적인 관례예요. 현재 모습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가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술 자격들을 갖춰야지만 그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치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이제 충족하기 위한 것들이죠. 근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경력 인정이 앞으로 위축이 되어가면 이런 분들의 배출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근데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이란 화재의 분야와 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시스템만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올해 4월 달에 소방공무원의 직무별로서 경력 인정에 대한 범주가 재설정이 되는 것을 또 고려를 해서 이러한 유입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사전 대비 차원의 교육 체계와 또 정부 차원의 이런 국가기관 사업 지정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소방시설협회가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고 많은 학자분들이 고민해 주시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방시설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체계상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범주만을 설정하고 있는데 소방산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모든 게 시공과 감리가 끝나고 나서 이어져야 하는 유지관리입니다. 그쪽도 산업이 존재합니다. 그런 존재하는 특성을 고려해서 주체적인 협회의 외향은 다를지 모를지언정 함께 좀 고려해서 이 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들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박종일 과장님을 토론자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도 인적장 대박가자 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꼭 저를 놓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 혼자를 집중 공격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도 제가 여러 적재 토론을 가봤지만 이렇게 의원님들 많이 오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거기다가 원내대표까지 오시고 회장님께서 엄청난 영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장관님을 또 9월 6일 날 한 번 뵈셨어요. 저희 장관님께도 말씀 주신 것 같고, 제가 근데 오늘 그런 굉장히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관심이 큰 토론회인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토론자 발제자로부터 토론자들까지 결론은 국기 직종 해야 된다, 딱 이겁니다. 근데 제가 참 아쉬웠던 거는 소방 인력의 양성과 어떤 소방 인력을 키워야 되냐도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부분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국기 직종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국기 직종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 이 토론 자료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국기 직종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소방 산업의 중요성, 시설업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축사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여러 기자님과 또 앞에 대표님 말씀 주신 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나름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여러 소방 관련된 훈련들을 분석해 보면은 진짜 이 소방 시설과 관련된 인력이 공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도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계좌제 직종으로 공급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은 조금 얘기하면 그냥 그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한 단계로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 자격을 따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소방 시설로 들어가는 인력이 그런 훈련 과정들이 구성되어 있냐? 그건 저도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도 소방시설 쪽, 아까도 최영 기자님께서도 소방시설 분야도 그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소방산업 전체 인력을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될 것이냐는 그 의문을 가지고 직종 타입, 직무의 타입이라든가 수준까지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훈련 과정에 대한 공급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는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고용노동부는 사실 예산이라던가 인력 양성과 향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툴입니다. 그럼 국기라던가 여기서 이제 사실 국기만 말씀 주셨는데 국기 외에도 계좌제 직종도 있고 그 외에 여러 특화 훈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방청과 함께 같이 고민을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업계에 그만큼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합당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같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인력에 왜 인력이 안 가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안 가냐? 지금 사실 국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국기 직종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직종 그 국기를 나오시면은 그분들이 이 소방시설에 가겠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소방청에서 소방 관련된 산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는 그 산업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산업정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고용노동정책이 같이 붙어야지만 그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셔서 실제로 거기서 커리어 패스를 밟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추가로 해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경력개발 경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용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 지원력 개발 부분의 정책뿐만 아니라 그런 고용 서비스 관련된 정책들이 같이 융합해서 팔라스 믹싱이 돼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현장에 계신 의견 여러 가지 들으면은 좀 더 좋은 발전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했습니다.